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무서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망설이고 있는 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도와 함께 러시아군을 공격한다면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 천명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러시아 측도 혹여나 우크라이나를 지나 주변의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게 군사력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다면 상황은 아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일어날 경우 나토 측은 전쟁에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크게 확전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본의 아니게 러시아 측의 무인 공격기가 나토 회원국인 크로아티아의 수도 상공으로 침투했고 하마터면 세계 멸망의 시작이 될지도 모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주변 나토 회원국들의 방공망이 날아오는 러시아 무인기에 공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에 전혀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지구 전역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에 안전지대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 당장 생존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러시아의 거대한 무인기는 어쩌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4개나 되는 국가를 지나 크로아티아까지 침공했으며 어떻게 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로 인해 정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는 다르다. 러시아가 크로아티아를 공격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이유. 현지 시각으로 3월 10일 밤에서 3월 11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였다고 하는데요. 3월 10일 해외 언론 매체인 더 워존 등에서는 나토 회원국인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자그레브 시내 한복판에 마치 폭격이 일어난 것과 같이 거대한 크레이터가 형성된 사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보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크레이터는 러시아의 투폴레프 141 스트리츠 무인 정찰기라고 밝혔습니다. 이 거대한 무인 정찰기는 러시아에서 장거리 타격 순항 미사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대형 장거리 정찰 무인기인데요. 전장 14.33m에 전폭 3.88m, 6.2톤의 중량을 가진 이 F-16 전투기만한 무인기는 보시다시피 대형 순항 미사일처럼 생겼으며 그런 만큼 정찰 목적 외에 타격용으로도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투폴레프 141은 러시아는 물론 한때 소련에 속해 있었던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용하는 무인기에게 양측 모두에서 날아올 수 있는 무기인데요. 크로아티아에서는 이 투폴레프 141이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되었지만 항법 장치의 오류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지나쳐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크로아티아를 향해 날아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투폴레프 141은 마하 0.9의 속도로 벨라루스에서 약 1000km를 날아 자그레브시 내의 한 대학교 캠퍼스 앞 광장에 떨어졌는데요. 만약 순항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무인기가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면 큰 인명피해와 함께 끔찍한 재앙이 발생했을 겁니다. 진짜 천만 다행인 점은 투폴레프 141이 벨라루스에서 발사되었든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군에게서 발사되었든 간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4개의 나토 회원국들 중 어느 국가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크라이나와 달리 폴란드,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와 같은 이 나토 회원국들이 투폴레프 141의 접근을 탐지할 수 있었다면 이는 곧 나토 연합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 4개 나토 회원국들 중 한 국가라도 이번에 투폴레프 141을 탐지했다면 우선 이에 대한 요격을 시도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전쟁은 곧바로 러시아 대 나토 연합의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오히려 해볼 만한 것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에는 아직 수많은 항공 전력이 남아있으며 무엇보다 미국보다도 많은 5,977발의 핵탄두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갈수록 러시아가 불리해지는 이 같은 상황에 전쟁의 범위가 커진다면 이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닐 수 없는데요. 3월 12일 미국의 민영방송 ABC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 전력의 20% 가까이가 전투불능 상태라고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침공군이 약 20만 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중 4만 명이 사상자이거나 탈영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이며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추산한 러시아군의 125대 BTG 전력 중 30개에 달하는 BTG 전력이 전멸하거나 작전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러시아의 공군기들이 하루에 고작 200번의 출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스팅어와 같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라크전 당시만 해도 미군이 개전 초 하루 2천만에서 3천만의 출격 횟수를 유지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비교되는데요.
몇몇은 안전한 우크라이나 영공 밖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 위험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나토 연합과의 전쟁으로 확전될 시를 우려해 공군기들의 무장을 아끼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보유 중인 타격 수단이 부족한 것인지 몰라도 현재 러시아 전술기들은 유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러시아 지상군의 전진을 지원하는 러시아 전술기는 주로 유도 성능을 가지지 못한 멍텅구리 폭탄, 덤 무기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영국 국방부가 한국 시각 오전 7시 25분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맹공에 우크라이나군의 공군기 정비소 등이 파괴되었고 많은 수의 전투기, 공격기들이 파괴되기는 했어도 우크라이나군은 아직 56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아직 우크라이나 공군이 전력의 80% 이상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은 이 전투기를 하루에 5번에서 10번가량 출격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갈수록 러시아가 불리해지고 우크라이나는 정말 잘 싸워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조차 덜덜 떠는 세계 최강 핵 보유국 러시아의 경악스러운 핵전력. 특히 이런 상황이 불안한 이유는 최근 현지 시각으로 2월 27일 나토 회원국들의 공격적인 발언에 대응해 러시아 핵 운용부대에 푸틴이 특별 경계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핵 보유국으로 알려진 러시아는 현재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5,977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5,428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핵무기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보다도 러시아가 더 강한 것인데요. 러시아는 핵탄두를 투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약 1,500개에 달하는 미사일과 4,500개의 비축 물자를 가지고 있으며 지상은 물론 잠수함, 전략 폭격기 모두를 동원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러시아의 전략 원잠 SSBN에서 은밀하게 발사되는 RSM-56 불라바 SLBM일 텐데요. 안 그래도 SLBM은 탐지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려워 가장 무서운 핵투사 수단인데 불라바의 위력은 가히 모든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핵폭탄이 실전에서 활용된 사례 중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미국의 원자폭탄들일 텐데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 항공폭탄 리틀보이는 약 15킬로톤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현재 러시아의 불라바가 가진 위력은 리틀보이에 비해 무려 1600배나 되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불라바 미사일은 MIRV 방식의 핵미사일이라 10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불라바의 핵탄두는 하나하나가 TNT 150킬로톤의 위력을 자랑하기에 모두 합쳐지면 1500킬로톤의 위력을 자랑합니다. 불라바 SLBM은 사정거리가 9500km에 이르기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역까지도 방사능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요. 러시아는 보레이급 전략 원잠에 한 개당 1500킬로톤 위력을 가진 불라바 미사일을 16개씩 탑재합니다. 러시아 해군은 현재 3척의 보레이 1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2척의 보레이 2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잠수함들이 모두 동시에 불라바 SLBM을 쏘게 되면 어떨까요? 무려 12만 킬로톤,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의 8000배 위력에 해당하는 핵을 동시에 나토 회원국들에게 날릴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또한 미국과 같은 서방의 동맹국이기에 우리 쪽으로도 이 불라바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을 텐데 현재 우리는 이와 같은 치명적인 핵 SLBM을 막을 수 있는 능력까지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라바 SLBM은 러시아가 가진 엄청난 핵전력의 극히 일부일 뿐인데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가 더욱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기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동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밀리게 될 경우 나토가 그냥 동유럽 지역을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러시아가 나토 연합에 밀리는 상황이라면 계산이 복잡해지는데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나토 연합의 공세로 인해 궁지에 몰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끝끝내 전세를 뒤집기 위해 무리한 핵전력을 사용할 경우 이는 인류의 멸망에 가까운 대재앙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전면 핵전쟁, 전 세계 70억 인구 중 대부분이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유럽 국가들에 쏘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핵 보유국들도 이에 보복하기 위해 핵미사일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과거에는 기밀로 취급되어 공개될 수 없었지만 만약 1956년 핵전쟁이 벌어졌다면 미국이 핵무기들을 투하할 위치는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공산국가이면서도 서방과 친한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나 이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을 떨어뜨렸던 일본을 제외하면 당시 구소련의 거의 모든 영토와 유럽 영토가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될 뻔했는데요. 참고로 북한에도 몇 발의 핵무기가 발사될 것이 예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전에서는 전략 폭격기, ICBM, SLBM 등을 사용해 대륙을 넘어 수백 수천 발의 핵무기를 날려보낼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냉전 시기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전면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5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전쟁 발발 당일에 사망하고 나머지 인구 중에서도 살아남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미국 냉전기의 전면 핵전쟁 계획 SIOP를 보면 선제 공격 시 3,200발의 핵무기로 적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파괴한 다음 소련의 반응을 살펴 다음 공격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소련의 선제 핵 공격을 허용했을 경우 미국도 다수 핵탄두와 군사력을 상실할 상황이 될 것이기에 1,700발 만에 핵탄두로 반격을 가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핵전쟁이 벌어질 경우 주요 대도시나 군사시설 이외의 시골,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소도시, 작은 섬 국가들은 어느 정도 핵 공격을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종군한 베테랑 중 최고의 오성 장군인 오마 브래들리도 핵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확실히 그것이 절대로 시작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만큼 핵전쟁은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절대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만드는 상황은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갈수록 제3차 세계대전 핵무기 사용과 같은 위험한 언급의 횟수를 늘려가고 있어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대치하는 이 4개의 나토 국가들이 그 거대한 투폴레프 141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할 정도로 방공망이 형편없다는 것도 충격적인데요. 우크라이나 가까이 있는 동부 유럽의 국가들은 러시아가 전쟁의 범위를 크게 확대할 경우를 대비해 시급히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3월 12일 오후 3시 40분쯤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다시 한번 2차 공세를 가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러시아 지상군들이 키이우로부터 25km 앞까지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굳이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군은 현지 시각으로 3월 11일 우크라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무기로 유명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등 갈수록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큰 폭탄이 공중에서 폭발해 그 안에서 수백 개의 자탄이 흩뿌려지며 불특정 다수의 적군을 공격하는 무기인데요. 당연히 군인이건 군인이 아니건 가리지 않는 무기이며 너무 잔혹하고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2008년 100여 개국이 이 집속탄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당시 러시아는 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군인이 아닌 이들에게 러시아군이 공격을 퍼부은 사례만 29건이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희생되지 않고 푸틴이 인류 최악의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 전쟁이 확전으로 번지지 않고 빨리 끝이 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